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삼각함수와 쌍곡함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미분의 이론에 관해서 한번 관통한 의미에서 거기에 나오는 주요 정리에 대해서 한번 정돈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수열의 수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전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 값이 알파를 이렇게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n이 자연수 k에 대해서 자연수 k 그다음에 양수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n이 자연수 n이 k 이상이 있어서 an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이 이 값 자체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것은 이런 식의 표현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상당히 엄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 됩니다. 이거 자체를 이것의 뜻이 그 내용을 낱낱이 따지면은 이런 식의 조금 상세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함수의 극한. 이것은 우리가 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리미트 x가 a에 접근할 때 이 fx가 알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대학 과정에서는 엄밀하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의 양수 입실론과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하여 x-a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을 때 fx 마이너스 알파의 이 차가 항상 입실론보다 이렇게 작다. 이러하게 표현될 때 우리는 함수 fx가 극한을 갖는다. 이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함수의 연속성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함수의 연속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리미트 x가 a에 접근할 때 fx 값하고 fa 값하고 이렇게 같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조금 전에 해석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 임의 양수 입실론과 적당한 양수 델타에 관해 절대값 x-a가 델타보다 작고, 그냥 이렇게 요거 하나 빠졌군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극한에서는 x가 a에
한없이 접근하는 거지 A가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면에 함수의 연속동에서는 만일 여기다가 붙이지 않던가 아니면 이렇게 등호를 붙여야 됩니다. 등호를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X가 A가 될 때도 포함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렇게 될 때 이면 fx, fa 값하고 리미트 x가 이렇게 될 때 이거 fx와 이것의 값 자체가 x가 여기에 사용되는 x는 이 범위에 있는 거죠. 요거 자체가 입실론보다 작을 때 이걸 보고 연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걸 보고 우리가 보통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어 자체를. 그 다음에 번째 중간값 중간값 정리는 어떤 fx가 a, b에서 연속이죠. 연속이고 fa와 fb가 같지 않을 때 어떤 m값 fa와 fb 또는 이게 뒤바뀔 수도 있겠죠. fb fa in 임의 m에 대하여 fc가 m인 c 이것은 a와 b 사이에서 b인 x 이퀄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바로 중간값 정리죠. 중간값 정리. 가령 얘기해서 이와 같은 형태에서 여기가 FA고 여기가 FB면은 여기가 A고 B일 때 여기가 FA 여기가 FB일 때 이 사이 FA와 FB 사이에 어떤 값 M이 있으면 이 값을 갖는 C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게 C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어떤 직관적으로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이 A와 B 사이에 어떤 값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겠냐 이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대학 과정에서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식의 논리를 씁니다. M이 AB가 연속이고 FA와 FB가 다를 때 M이 존재하는데 FA와 FB 사이에서 이걸 만족하는 임의 M에 대해서 여기 있는 건 뭐 어떤 M이든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값에 대한 A와 B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이것은 이제 대학에서는 축소 폐구간열이라고 그래서 축소 폐구간열의 정리에 의해서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이 M값이 이놈과 요 중간값 사이에서 속하는 부분을 찾고 이것을 하나의 이 집합 자체를 어떤 수열처럼 따져서 이거를 찾고 또 이거를 찾고 또 이거 절반을 잘라서 찾아서 한없이 가면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이 M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중간값 정리를. 중간값 정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학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것을 그냥 직관에 의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줍니다. 이거 자체를. 미분계수란 말을 한번 해봅시다. 미분계수. 보통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리미트 x가 a에 접근할 때 x-a분의 fx -fa 요 값 자체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이 값 자체를 x 이퀄 a에서 미분계수 p를 갖는다. x 이퀄 a에서 미분계수
P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대학 과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미트 x가 절대값 x 마이너스 a가 이것이 델타 사이에서 이럴 때 x 마이너스 a 분의 fx 마이너스 a fa 마이너스 p 이것의 절대값이 입실론. 물론 요것은 모든 요것은 0보다 큰 임의의 숫자가 됩니다. 요것은 적당한 델타가 되죠. 미분 계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혹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거 예전 하던 것보다는 조금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 언어 자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래프에서 극대값이라든가 극소값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극대값, 극소값은 이것을 엄밀하게 어떤 정의로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자체를 만약 극대값 같은 경우에 x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적당한 델타 0보다 큰 적당한 델타 에서 fx가 fa보다 항상 이하다. 이렇게 이하다. 이게 성립하면은 fa는 극대라고 얘기합니다. 극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요 x는 이렇게 따진다면 x의 범위가 a 마이너스 델타와 a 플러스 델타 이런 범위겠죠. 이건 뭐 적당한 뭐 한없이 넓은 게 아니라 적당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립되면 이와 같은 언어가 성립되면 반면에 이 범위 내에서 뭐 이것을 이라고 놓는다면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요번엔 fx가 이렇게 된다면 이 fa 값은 극소값이 됩니다. 극소값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극소값이 상수 함수가 아니라면 모두 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게 극대극소에서는 이런 첨값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범위 자체가 여기가 a고 요게 x 마이너스 알파 a 마이너스 델타 여기가 a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되면은 요 값이 이 근처에 있는 어떤 값보다 크면은 이와 같이 극대값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극대값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자체가 극소값은 반대로 저런 현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분 가능성과 관계가 없습니다.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페르마 정리에 대해서 페르마 정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페르마 정리는 어떤 함수를 a와 b에서 연속이고 a,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 범위 내에서 극대값을 가지면 이러한 조건 하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면 극대 또는 극소값을 갖는다면 x equal a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는다면
이 FA는 A'은 반드시 0이라는 얘기죠. 이게 페르마 정리입니다. 이게 사실 페르마 정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인다면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A와 B에서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 만약 이 극대값에 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극대값에 관해서 이걸 보고 극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 값을 기준으로 여기에 A니까 다른 값을 쓰도록 합시다. 이거를 A라 하지 말고 뭐 P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걸 P라고. 그러면 이 P 값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P를 기준으로 X 값이 P와 P 플러스 P 마이너스 델타 적당한 양수 델타 이렇게 여기에서는 fx 값이 fp의 그러니까 조금 작은 값이죠. 이게 조금 작은 값이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 붙입니다. 조금 값에서 이것은 항상 0 이상이죠. 요선 기울기가 0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그리고 이게 x가 p보다는 크고 p 플러스 델타보다는 작은 범위에서는 f p 플러스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0 이하죠. 이렇게 0 이하죠. 그런데 여기 자체가 미분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fp 프라임은 이것과 fp 마이너스 a 프라임과 fp 플러스 프라임과 이게 같아야 됩니다. 이게 같을 수 있는 건 0밖에 없겠죠. 이게 페르마 정리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함수가 미분 가능한 형태가 계속해서 어떤 해석적인 그런 의미에서 성립한다고 얘기를 할 때 보이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사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러네. 저걸 이어서 롤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롤의 정의. 롤의 정의는 역시 어떤 함수가 A, B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고 A와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FA와 FB가 같으면 FC 프라임에서 FC 프라임에서 프라임이 0 되는 C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보여주는 방식이 첫째, 만일에 F 함수가 이것이 상수함수라면은 뭐 당연히 FC 프라임이 0 되는 점은 무수히 많이 나타나겠죠. 두 번째 F가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 구간 AB에서 이렇게 되면은 구간 AB에서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가질 테고 최대 최소 값을 갖게 되고 그 최대 최소 값을 만드는 값 자체 FC 프라임 값은 아까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은 반드시 0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가서도 그렇게 되지만은 뭐 바로 요 점을 얘기하는 거죠. 요 형태가 만일에 하나 더 내려와야겠군요. 이렇게 여기가 A, B가 이렇게 같을 때 사이에 뭐 하나든 두 개든 몇 개가
f 프라임 c 값 자체가 0 되는 값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로 갑시다.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는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평균값 정리, 이게 평균 기울기를 얘기하는 건데, 일종의 이 기울기와 같은 여기하고 요 점이 최소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평균값 정리. 이것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 식을 fx라 표현했을 때 새로운 어떤 함수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fx는 fx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의 x 마이너스 a,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 함수는 fa를 넣으면 fa 마이너스 스몰 fa가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겠죠. 0이 되죠. fb를 설정하면은 스몰 fb 마이너스 fa, b 마이너스 a 약분하면은 없어져서 이것도 0이 되죠. 0이 되죠. fa와 fb가 같은 값을 이렇게 가지면은, a와 b 사이에서, a와 b에서 x equal c, 즉 large f c 플라잉 값이 0 되는 x equal c 값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얘기죠. 요 근거는 바로 좀 전에 이야기하던 롤의 정리에 의한 거죠. 롤의 정리에 의해서. 그럼 요 식 자체를 미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저기에 해당되는 C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이게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FC 프라임은 B-A분의 FB 마이너스 FA가 돼서 이게 연속할 때 이와 같은 기울기가 생기면은 요 기울기가 동일한 값 이렇게 C1, C2가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요 자체가. 그 다음에 코시의 평균값 정리에 관해서 얘기해 봅시다. 평균값 정리.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fx를 gb 마이너스 ga의 fx 마이너스 fb 마이너스 fa의 gx 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식 자체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이것은 fa를 넣으면 gb 마이너스 ga 의 fa fb 마이너스 fa의 g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GA, FA, 이건 GA, FA가 돼서 이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남는 것은 GB, FA 마이너스 FB, G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시 저 원식에다가 만약 b를 넣게 되면은 gb 마이너스 ga fb 마이너스 fb 마이너스 fa에 gb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게 요것하고 gb fb와 fb gb가 이게 없어지죠. 이게. 그럼 이게 결국 남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ga fb 마이너스 플러스 fa gb가 되고, 요거 결과 자체도 마찬가지 gb fa 마이너스 fb ga 마이너스 fb ga가 돼서 이 결과 자체가 fa와 fb 자체가 서로 같게 됩니다. 이게. 그럼 이것을 아까 롤의 정의를 이용해서 요거 자체는 a와 b 사이에서 똑같이 아까 한 것처럼 이것도 이해하게 되는 게 ab 구간에서 ab가 미분 가능하다고, 이게 전제 조건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거 하면 by 롤의 정리에 의해서 f c 프라임에 있어서 gb-ga 이것의 fc 프라임 마이너스 fb 마이너스 fa의 gc 프라임, 이게 0 되는, 이게 성립하는 c가 존재하는 거죠. 저게 성립하는 x equal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조금 더 간줘주면 저걸 넘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gb 마이너스 ga, 물론 gb와 ga가 이거 0 되지 말아야죠. 그런 가정하에서 이야기 됩니다. fb 마이너스 fa가 요거 자체가 g c 프라임의 f c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물론 분모는 항상 이렇게 될 때 0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다듬는 게 바로 로피탈 정리입니다. 로피탈 정리. 로피탈 정리라는 것은 아까 코시의 평균값 정리에서 즉 말해서 gb 마이너스 ga에 fb 마이너스 fc fa 요게 gc 다시 분의 fc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a라든가 b가 반드시 어떤 정해져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b를 x라고 볼 수 있는 거죠. gx 마이너스 ga f x 마이너스 f a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만일에 이것을 g xc 그러니까 x와 a 사이의 값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쓴다면은 이 형태식에서 만일에 극한을 이렇게 취하면 이 값 자체가 그렇게 하고 로피탈 정의는 fa가 0이고 ga가 0이라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게 다르게 fa가 무한대고 ga가 무한대 이런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이렇게 붙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위의 상태를 얘기한다면 이거 자체가 이게 0이 돼서 없어지는 거죠. 이게 0이 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에 접근할 때 gx분의 fx는 이 값은 x가 a에 접근하면 이 값 자체도 똑같이 리미트
x가 a에 접근하는 상태에서 gx 프라임의 fx 프라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로피탈 정리. 그러니까 이 사실 로피탈 정리 자체는 평균값 정리를 x라는 변수를 넣어서 조금 더 일반화시킨 겁니다. 사실 일반화시킨 겁니다. 지금 쭉 수열의 수렴에서부터 중간에 여러 가지 성질에 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이게 사실 미분의 성격 전체를 관통하는 그와 같은 개념들입니다. 사실 미분의 전체 부분의 어떤 개념을 관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가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성 싶어서 방금 수렴에서부터 지금 코시의 평균값 정리, 로피탈 정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